부품을 딜러몰에서 다 이제 제가 아이디를 빌려드리고 딜러몰에서 사서 저한테 보내서 조립을 의뢰하는 거랑 저한테 컴퓨터는 통째로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좀 많아졌어요 요즘. 뭐가 다르냐, 왜 가격이 왜 다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 컴퓨터 부품을 통째로 사서 저한테 보내는 경우에는 뭐 그것을 뭐 제가 알려드리는 딜러몰이 보통 더 싸요. 다나보다 훨씬 쌉니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좀 싸요. 딜러라죠. 아이디 그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좀 싸죠. 어, 그렇게 상관없고 뭐 다나와에서 뭐 더 싸게 파는데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엄청 싸더라고요. 가끔 보면 뭐 특가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인비 한 50만원짜리 미만은 한 7만원 정도 받고 8, 7, 8만원 받고 한 150만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받고 300만원 가까이 된다 그러면 20만원까지 받습니다. 싸게 받는 거죠. 단순히 공인비라고 생각하면 비싸요. 그런데 지금 뭐 오픈마켓이나 옥션이나 어디든 200만원짜리 컴퓨터 300만원, 저번에 제가 300만원짜리 컴퓨터 스레드리퍼 공인비 14만원 받았거든요. 14만원인가 받았는데 300만원짜리 팔면 14만원 남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뭐 다 나가면 뭐 조립공인 돼 있지만 스레드리퍼 CPU가 엄청 비싸잖아요. 10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CPU가 엄청 비싸게 팔아요. 다른 거랑. 여튼 그 정도 받고 뭐 통째로 조립을 맡기면 그것 또한 공인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제 계산할 때. 그런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컴퓨터의 AS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제가 골랐습니까? 제가 안 골랐잖아요. 자기가 직접 골랐잖아 이 부품. 제가 분명히 어떤 사람한테 얘기해요. 아, 이 보드는 에러가 많습니다. MSI 보드가 CPU를 잘 죽입니다. 라고 말해요. MSI 보드 실제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말 안 듣고 그거 사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MSI 그렇게 자기가 부품 선택해서 산 다음에 한 6개월 사용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갑자기 컴퓨터가 안 됩니다. 이게 뭔가요? 이지랄하면 웃기죠. 그렇죠? 예. 물론 잘 사용하는 경우가 한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에는 에이스를 해주긴 해줍니다. 제가 부품을 따로 사서 보냈을 경우 제가 에이스는 다 해드리는데 AS 공임이 무료가 아니에요. 소정의 공임을 받습니다. 뭐 제가 뭐 블로그나 유튜브는 뭐 몇 개 없고 유튜브에 올린 게 몇 개 됩니까? 지난 7년 동안 블로그 올린 게 수천 개인데 그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수리비 뭐 많아봐야 뭐 2만원, 뭐 3만원, 만원 이렇게 받아요. 그 정도 수리비가 발생을 합니다. 저한테 컴퓨터를 통째로 구매한 분은 제가 그 컴퓨터에 대해서 중고든 신품이든 공임비를 받지 않아요. 컴퓨터 갖다 버릴 때까지. 만약에 중고로 컴퓨터를 사서 20만원짜리를 샀어요. 그 다음에 뭐 2년 쓰다가 보드가 사망했네. 보드가 에러가 나서 고장났네. 그러면 그 컴퓨터 보내시면 메인보드 교체하는 비용, 공인비 같은 거, 진단비나 뭐 일반적인 수리점은 부품비랑 진단비랑 공인비랑 따로 받아요 다. 근데 저는 그냥 부품비 메인보드 값 한 25,000원만 받고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것이 케이스 자체의 문제나 부품 자체의 문제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품을 이렇게 통째로 저한테 사서 뭐 슈퍼플러 파워 팬 소음이 되게 심해졌네? 근데 1년 후에 소음이 심해졌네? 그러면 제가 요걸로 AS를 보내고 저는 이 여분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것이 새 거를 껴서 그냥 바로 보냅니다. 당연히 수리비 같은 건 없어요. AS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웨인보드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컴퓨터를 구매하는 분들이 거의 이런 것 때문에 구매합니다. 뭐 그거를 보내가지고 그 점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뭐 이런 말 안 해요. 전 A320 보드 이거 DGS 보드 이거 무상이 3년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거 사용하다가 1년 정도 사용하다 고장났어요. 그러면 제가 A320 다른 업자들은 A320 보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드를 AS를 보내서 AS 올 때까지 컴퓨터를 기다려요.
근데 저는 그냥 새 거 제가 가진 거 껴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A센터 보내서 다시 봐서 리퍼로 좀 싸게 팔아버려요. 그렇게 좀 신속하게 좀 일 처리를 해요. 대신 컴퓨터 주문은 좀 느려요. 컴퓨터 밀리면. 정리를 하면 컴퓨터 부품을 사서 보내면 에이스를 일단 금액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고, 통째로 사면 제가 에이스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있습니다. 기술 지원을 제가 잘 안 해줘요. 전화 기술 지원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컴퓨터 사용하다가 컴퓨터 잘 모르는 분들은 저희 컴퓨터 사용하다 갑자기 컴퓨터 삑삑삑 소리가 나는데 어떡하나요? 그렇게 저번에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못 봤습니다. 다른 일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해결하셨나요? 라고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급해가지고 동네 수리점 갔는데 메인보드 고장이라고 해가지고 메인보드 고장비 16만원 주고 메인보드 바꿨대요. 그때 그분이 컴퓨터 산지 한 4개월 됐나? 그랬을 거예요. 신품보드였어요. 램 그냥 살짝 에러 난 겁니다. 흔한. 램 에러는 흔하잖아요. 램 에러 흔하다는 얘기 또 듣고 또 이래라. 유튜브 등신들 얘기를 하면 안 돼, 여기서. 램 에러는 흔합니다. 신품이든 중고든. 그 AS가 남은 거예요. 무려 2년 몇 개월이. 그런데 이제 16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새 걸로 또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멀쩡한 보드를 16만원 주고 똑같은 걸로 바꾼 거예요. 그 수리업자는 메인보드 거의 새 거인 거 하나 얻고 16만원은 또 공짜로 얻고 21만원 득템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늦게 답장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한 1시간 지났나? 한 2시간 지났나? 그분에게 바로 응답을 해서 제가 그건 램 에러예요. 램만 뺐다 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 알려줍니다. 측면판은 열고 뭐 자처럼 생긴 거 그거 뺐다 끼워보시라고 되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합니다. 여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돈을 되게 세이브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 램에러 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 무한 재부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무한 재부팅이 메인보드가 고장이어서도 무한 재부팅이 되지만 그게 윈도우가 깨져도 무한 재부팅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은 또 무한 재부팅 된다고 해서 또 수리점 가져가요. 그럼 또 봐 있습니다 거기서. 뭐 CPU랑 파워랑 뭐 램까지 다 나갔다고 그걸 또 속아가지고 몇십만원 날린 분도 있었어요. 그 새 거를 컴퓨터 산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속 뒤집어져. 속 뒤집어져. 뒤집어지네. 전화하면 될 것 같다가 문자 보내거나 나중에 물어봐요. 다 수리한 다음에 25만원인가 나왔대요. 새 거를. 그것도 세 군데 찾아다닌 결과가 한 군데는 새로 사야 된다 그러고 한 군데는 완전 다 나갔다 그러고 한 군데 가니까 메인보드랑 램이랑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25만원 냈답니다. 자, 그거 윈도우 새로 깔면 되는 겁니다. 제가 증상 나중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확인한 거 보니까 부품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부품 돌려받으면 5만원 따로 내야 된대요. 완전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히 컴 뭐뭐9 출장에서 불러서 당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화기술 지원은 수십만 원을 아껴줘요. 예, 엄청나게 아껴줍니다. 대부분의 그 증상에 대해서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90% 진단이 가능해요. 90%.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컴퓨터를 다 판매를 하면, 통째로 판매를 하면 제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지원을 해줘요. 이거는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다 해줘요. 근데 부품을 따로 사서 보낸 분한테는 제가 잘 안 해줍니다. 뭐 내가 부품 골랐나? 지가 샀지? 이거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긴 해줘요. 그런데 빨리 응답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다나와에서 부품 가격을 다 계산하면은 만약 160만원이 나왔어요. 160만원. 근데 딜러몰에서 가격 계산하니까 150만원 나왔네? 제가 공인비 12만원 받네? 그러면 결국에 다나와의 부품 가격이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는 이제 그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때 하면 됩니다. 아니 뭐야 화면이 거꾸로 찍혔네. 글을 거꾸로 적었네. 예전에 음, 부품을 다 따로 사서 보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Z370이랑 Z370 보드가 i7 8700이 i7 9900 i7 9900을 바이오스 업데이트해야지만 인식합니다. 그런데 GTX 2080을 RTX죠. RTX 2080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어요. 게임만 하면 다른 건 잘 되는데 게임만 하면 찡 하면서 멈추는 증상 때문에. 이분은 이제 부품을 다 사서 보냈죠. 이분은 뭐 엄청 싸게 했죠. 그때 당시 총 부품 가격이 300만 원이 넘었어요. 300만 원이 넘었는데 제가 공인비 15만 원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것 치곤 조립을 해서 하는 것 치곤 싸죠. 300만 원짜리 팔면서 15만 원 남긴 사람 거의 없으니까. 전 또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도 그런 걸 알아요. 그런 걸 아는 분이라 이 컴퓨터를 가지고 막 보드 들고 기가바이트 찾아가고 막 그래픽카드 들고 여기 찾아가고 오면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한 결과 Z370이 아닌 Z390을 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택했어요. 다나와에서 호환성 테스트 확인해보니까 Z370에 i9 9900 문제없다는 거 확인하고 이분이 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기까지 한 4일이 걸렸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나와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조합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저도 몰라서 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한테 도움을 얻어가지고 Z390을 써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바꿔서 해결을 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부품을 따로 사서 이분처럼 부품을 따로 사는 경우는 제가 별로 도움을 드리질 않아요. 이 부품 Z370이랑 i9 9900 제가 조합했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그건 거기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어. 그럼 하라 그래. 케이스 그 전면편 소음 금방 난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끝까지 그걸 하겠대요. 아예 하라 그래. 몇 달 쓰면 전화 문자 와요. 컴퓨터에서 막 굉음이 나는데 이거 뭔가요?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때 내가 쓰지 말라고 했던 그 케이스야. 아 주여. 여튼 그런데 제가 이때 이분이 이제 이걸로 바꾸고 이분이 따로 탔죠. 근데 Z370 보드는 이분 어떡합니까? 이분은 Z370이 필요 없잖아요. 새로 산 16만 원에 주고 산 Z370 보드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매입했습니다. 어, 한 90% 가격에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냥 Z370 모드는 제가 매입하겠다고. 이분이 이제 370 모드를 기가바이트 가가지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드 불량이 아니라 호환성 문제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도움을 그때 드렸죠. 그런데 컴퓨터를 만약에 통째로 샀다. 만약에 제가 컴퓨터를 제가 통째로 샀다. 그럼 이런 경우 예, 제가 해결해야겠죠. 그렇죠. 뭐 예, 이런 비슷한 경우 때문에 고생을 한 분이 지금 블로그에 포스팅을 아직 안 했는데 i7 8700에 1080 GTX 1080 Ti 1080 Ti인데 게임만 했다 그러면 게임이 그 작은 창 밑으로 내려가요. 작은 표시줄로. 아니면 게임만 꺼져요. 윈도우는 정상통 돼요. 근데 그 게임 배틀그라운드 당연히 크래시오로 뜨고 롤을 해도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이제 사무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이. 그 가져오기 전에 롤 1시간 하는 동안 10번 튕겼대요. 그런데 2시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가지고 왔을 때 한번 테스트해서 이제 했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혹시 온도 문제인가 싶어서 저기 이제 펜 하나 달아드리고 그래픽 카드가 밑에 처지지 않도록 스펀지 잘라가지고 단단한 스펀지 발포지 그거 해서 끼워놨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때 가지고 오셨을 때 음, 한 2달 지났어요. 컴퓨터 산 지는 2달이나 지났어요. 갖고 왔을 때 메인보드, 메인보드랑 SSD랑 그 램이랑 파워까지 다 바꿨습니다. 새 거로, 다른 걸로, 다른 모델로. 동급이 다른 모델로 싹 바꿔서 그냥 줬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시 세팅해서 줬어요. 당연히 그래픽카드 GT1080은 제가 에이스 보냈죠. 갤럭시로. 갤럭시 보내니까 당연히, 갤럭시 보내니까 저기 이상 못 판죠. 이상 없음.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모니터에서 HDMI 선을 따라 전류가 흐르는데 그게 본체에 영향을 줘서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뭐 짐작하건데 그분도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컴퓨터를 통째로 팔면 이렇게 제가 다 바꿔줘요, 그냥. 그냥 제가 좀 성격이 쿨하기 때문에 아이 그거는 뭐 사신 거니까 뭐 그런 거 안 해요. 저기 파워 많잖아요, 여기 파워. 동급 파워 많습니다, 저기 파워. 많잖아요, 파워 같은 거. 파워도 많고. 다 바꿔버립니다, 그냥.